안녕하세요. 저는 그 책에 있는 사람이고요. 진성규 세무사라 하고요. 자, 그럼 77페이지 세금계산서인데요. 부가세 관련해서 지금 과세 당국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은 딱 세 가지 정도 보여요. 건하고, 그 다음에 매입세 공제 관련된 부분인데요. 매입세 공제 관련된 부분들. 근데 매입세 공제 안 되는 부분들이 좀 관심이 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매입세 공제 안 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무상 크게 세 가지 정도만 좀 보면은 접대비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우리 비용업용 수용 자동차라 얘기하죠. 개소세 자동차 얘기하는데 승용차들 관련된 부분들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부쩍 관심 많이 생긴 게 좀 글씨를 크게 쓰려고요. 면세권이요. 이 면세권에 관련된 관심이 진짜 많은가 봐요. 그래서 IT 계열 회사 중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개발하는 법인들이 좀 많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이 비트코인이 가상화폐 얘기하는 것들인데요. 그게 부가세법상 면세권들이거든요. 부가세 면세는 확정됐고요. 그 비트코인을 채굴 등을 하기 위해고 비트코인을 업무를 하기 위해서 뭐 컴퓨터를 산다거나 뭐 냉난방 시설을 갖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면세 관련된 사업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모두 다 매입세 공제를 받으시면 안 되는 부분들인데 이 비트코인도 뭐 마침 신생 뭐 사업인 거잖아요. 최근에 곽강받는 뭐 그런 사업 으로 넘어온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업무 처리하실 때 뭐 컴퓨터에서 매입한 건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 그냥 받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건에 관련된 부분들은 문제제는 좀 돼서 적극적으로 세금 추진건들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면세 관련된 부분들이 좀 고민되는 사항들인 것 같고요. 뭐 접대비랑 승용차 것들은 대표적인 부분들인 것 같으니까. 그래서 가장 큰 테마는 두 가지 같고요. 여기서 플러스 알파 테마는 과표의 적정성 금액들 그거 같습니다. 과세표준 금액을 과소신고한 부분들인지 뭐 그런 부분들을 컨펌을 좀 하는가 봐요. 자, 그러면 77페이지에 있는 세금계산서 내용 중에서 첫 번째는 지연발급 가산세 사례건들을 좀 되어 있는데요. 한 4가지 정도로 해서 사례를 만들어 놨는데요. 이 내용건들을 페이지 좀만 건너뛰시면 79페이지, 80페이지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를 적정하게 발급해야 되는데 제때 발급을 못한 거예요. 그럼 제때 발급 못한 거에 관련된 페널티를 부여받는데 그게 지연일 수도 있고 미발급일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인데 79페이지, 80페이지 내용을 보시면은요. 이제 공급자 관점인데요. 자, 1월부터 5월까지 뭐 6월달, 7월부터 11월까지 해서 12월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자, 우리가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등등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번 달 거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을 못했다는 전제 조건 하에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 거라고 얘기한다면 해보면은요, 우리가 1월부터 5월 것까지는 2월 10일, 3월 10일, 4월 10일, 5월 10일, 6월 10일 이렇게 발급을 하는 것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제때 발급 못했고요. 그러면 언제 발급했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이렇게 하면은 과세 기간 내 발급했대요. 과세 기간 내 발급. 동그라미 2번은 과세 기간 경과 발급한 거죠. 과세기간 경과 발급. 교재 쪽에 있는 그 표 내용이니까 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6월 달 거는요. 둘로 좀 나눠보면은 첫 번째 과세기간 내 발급이고요. 두 번째 과세기간 경과 발급. 그러면 이게 과연 언제까지일까? 라는 거죠. 그래서 상반기 거 과세기간은요. 부가세법 과세기간은 1기, 2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6월 30일까지예요. 일반적인 평일 날짜고요. 자, 과세 경과 발급하는 거는 7월 1일 날 이후 발급하는 것들인 거고요. 6월 달 건 어쩔 수 없어요. 과세 기간 내로 한다면 7월 10일 날 발급하는 것들인 거고요. 과세 경과를 위한 하는 것들은 7월 11일 날 발급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제때 발급 못했는데 그래도 과세 기간 내까지 발급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 뭐라고 썼냐면 지연 발급이야. 이렇게 했었거든요. 지연 수치야. 이렇게 했었습니다. 과세 기간 경과에서 발급하는 거는 미발급이야. 미수치야. 이렇게 얘기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인 내용들은 이게 지연 발급이고 지연 수치고요. 미발급이고 미수치예요. 근데 6월 달 건 어쩔 수 없어요. 과세 기간 6월 달 지났지만 6월 달 거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거니까 이거는 오케이인 거고요. 6월 달 걸 7월 10일 이후에 발급하는 건 미발급이었었다고요. 미발급. 그래서 원칙적인 부분들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거를 좀 늦춰준 거예요. 지연 발급에 대한 기간들을. 그래서 공급자는 80페이지 보시면은요, 공급자 날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2017년 1월 1일 이렇게 되어 있죠.
2016년 12월 31일까지 하고 17년 1월 1일 이후에 지연 발급되는 기간이 좀 달라요. 그래서 지연 발급 기간은 어떻게 돼 있었냐 하면 작성일자가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는 게 지연 발급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세기간 내에 발급을 하게 되면 지연 발급이었었는데 요거를 좀 늦춰준 거예요. 그래서 2017년 1월 1일부터는 작성일자가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 이내, 그럼 7월 25일까지 발급하는 거가 지연 발급, 7월 25일 이후 지나서 발급하는 거가 미발급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원칙적인 경우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세법이 개정되면서 공급자는 2017년부터 작성일자가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는 게 지연 발급, 그렇지 못하면 미발급 이렇게 좀 구분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이게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는요, 지금 82페이지 3페이지 오시면 서식이 표를 정리해놨는데 사실은 보기도 싫어요. 그렇죠. 되게 복잡스러운데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져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가로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공급받는 자는요, 이 날짜가 되게 좀 애매한데, 그 매일세 공제 여부하고 가산세 공제 여부 돼 있잖아요. 자, 2015년까지요. 그때는 이렇게 돼 있었죠. 과세기간 내 발급받는 거가, 제때 못 받지만, 과세기간 내 발급받으면 지연 발급, 그렇지 못하면 미수치, 이랬었고요. 2016년 12월 31일까지 돼 있잖아요. 2016년 1월 1일 바뀌었어요. 작성일자가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받으면 지연 수치. 그렇지 않으면 미수치 이렇게 바뀌었고요. 네, 공급자는 2017년부터 했었는데 공급받는 자는 2016년부터 했었고요. 그다음에 2017년 1월 1일 이후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 2017년 1월 1일 이후에 대한 분들하고 그다음에 2019년 2월 12일 이후 이렇게 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019년 2022년 2월 15일 이후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치에 대한 기간을 공급받는 자한테 좀 늦춰준 거죠. 아니, 공급자가 생겨서 발급할 건데 공급받는 자가 수치 의무라는 게 있기는 있지만 사실은 공급받는 수치 의무가 잘 챙기는 것들이 생각보다는 만만치는 좀 않다. 그러니 공급받는 자는 지연 수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늘려줄게,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이제 히스토리는 그렇게 갈려 있는데 2019년 2월 12일 2022년 2월 15일 이때 공급받는 법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부가세법 시행령이라는 걸 때 있는데 일반적으로 부가세법 시행령이 2월 달에 개정되거든요. 그 개정된 날짜가 21년도에는 2월 15일 날짜였었고 2019년도에는 2월 12일이었다 이런 얘기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세법이 개정된 세법이 언제부터 요일당 시작되는지도 잘 컨펌해 보시는 내용이 좀 되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 관련된 히스토리 건들은 그렇게 좀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걸로 좀 말씀 좀 드린다면 뭐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뭔가를 좀 말씀드리려고 이 내용들을 좀 꺼낸 걸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되게 좋아졌네요. 이렇게. 네. 그냥 여담으로,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얘기한다면, 2012년, 13년 12월 30일 날짜가 이 날짜 작성일자예요. 자, 그러면 23년 12월 30일 날짜는 24년 1월 10일까지 받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못 받았다는 거예요. 24년 1월 10일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이때 발급이 안 됐어요. 미발급. 미발급. 그러니까 이랬던 것 같아요. 회계팀, 영업팀, 업무부장이 좀 돼 있는데, 회계팀이 인지하고 있었거든요. 1월 10일까지 들어와야 돼. 뭐 한 2억 정도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회계팀, 영업팀한테 얘기를 했더니까, 해당되는, 커뮤니케이션 잘 안 되다 보니까, 회계팀이 이렇게 판단했던 거죠. 안 들어올 건가 봐. 이게 내년 들어 매출이 좀 2월 됐나?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발생된 내용입니다. 근데 뜬금없이 24년 1월 11일 날에 공급자한테 연락이 왔어요. 공급자가 제안을 합니다. 자, 우리가 어저께 세금계 발급했어야 됐었는데 발급을 놓쳐버렸네? 그래서 지금 발급 한번 해볼게. 이런 거예요. 그러면 24년 1월 11일 날 발급한다면 1월 10일 날 일반 평일 날짜로 가정합니다. 토요일, 공휴일인지 잘 모르겠으나. 자, 그러면 공급자가 1월 10일 발급하잖아요. 그러면 공급자는요, 현재 법령에 의하면 2017년 1월 1일부터 작성일자가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을 한다면 지연 발급이에요.
그렇죠. 제때 발급 못했고 작성일자가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해서 공급자는 이런 경우라면 1월 25일까지 발급만 하면은 까지 발급을 했습니까? 그러면 이 발급은 지연 발급. 이렇게 고요. 그러면 지연 발급이라면 페널티를 부여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연 발급의 가산세는 1%입니다. 그래서 공급가액의 1%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공급받는 자는요. 공급받는 자는 이렇게 내용 정리를 합니다. 자, 공급받는 자는요.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공급받는 분부터는 어떻게 쓰냐면 작성일자에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연 수치하면은 그게 지연 수치야. 발급받으면 그때 이후에 발급받으면 미수치권이었었고요. 2022년 2월 15일부터는요. 작성일자가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 받으면 지연 수치였었고요. 그렇지 않으면 미수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경우라면 작성일자가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당연히 1년이 수취하는 거죠. 뭐 다음날 수취할 거니까. 그래서 공급받는 자도 이럴 경우라면은 지연 수치입니다. 지연 수치. 미수치면 지연 수치면 우리 고민 중에 하나가 매일세 공제는 받게 해줄게. 공제는 오케이. 하지만 지연 수치 가산세 공급가액의 0.5%인 거야. 이게 2016년까지는 1%였었는데요. 17년부터 0.5% 좀 바뀌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고요. 만약에 미수치면은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 거죠. 가산세도 없고요. 이제 그거를 우리 교재 82페이지 보면 공급받는 자의 날짜별로 해가지고요.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어? 가산세 있어? 이런 것들 요약정된 표 내용이니까 뭐 일반적인 법령 내용들을 잘 이해하신다면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인 거고요. 81페이지에 공급받는 자에 대한 내용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84페이지, 85페이지는 시기별로 해당되는 내용들을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토리에 대한 부분들로 정리하시면 되겠는데 개인적으로 올해 2023년도에요. 국사부가 제척기기하는 게 있죠. 우리가 신고한 다음 날부터 5년간에 걸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2017년 법인세가요. 2018년 3월 달에 신고가 끝났거든요. 그럼 2018년 4월부터 5년간이니까 2019, 20, 21, 22, 23년 3월 31일. 이게 일반적인 세금의 국세부 제척기간입니다. 17년 기속부는 그래서 끝났어요. 지금 17년 기속분의 부가 제척기간은 끝난 걸로 보시면 되겠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17년도에 우리 회사가 결손 났었다. 그러면 증빙서류들의 보관기간이 플러스 1년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아직 남았어요. 24년 3월 30일까지. 그래서 뭐 그런 경우는 아니라면 일반적 부가제척기간이 5년이니까 17년권에 관련된 것들은 모두 다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남아있는 게 18년도니까 우리 관심사항은 그럼 18년도 것도 일반적으로 사후 검증 등등도 끝난 걸로 보시면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들은 20년도부터인 것 같아요. 19년도 남아있고 18년 남아있긴 한데 사후 검증 거의 끝난 걸로 보이니까 물론 세무조사 나오면은 19년 거 볼 수 있긴 하겠지만 전산망 사후 검증건들은 19년도 건 얼추 끝난 것 같고요. 20년도 남아있으니까 20년도부터의 법령 내용들은 인지를 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아니 가산세가 올해 거 나오긴 하겠지만 2, 3년 전께 나오잖아요. 그럼 그 당시 법령 가지고 해당되는 다툼을 벌어봐야지 지금 법령 가지고 다툰 거는 아닌 것 같잖아요. 그래서 2019년 2월 12일 이후 2022년 2월 15일 이후 건으로 해서 내용 정리가 되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84페이지 보시면은 아래쪽에 3번이요. 그다음에 85페이지 중간 쪽에 동그란 4번 정도 내용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낸 내용 정리권들을 히트로 정리해놨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러면 이 내용을 조금만 더 얘기 한번 해보죠. 자, 1월 11일 날짜에 공급자가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자도 지연 발급 1% 가산세,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 공제를 받지만 0.5% 가산세를 부담하는 뭐 그런 분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 쪽의 첫 번째 사례가 이 내용이었어요. 지연발급. 공급시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 발급받았다. 그러면 매입세 공제라는 걸 받을 수 있어? 받을 수 있어. 하지만 0.5%의 가산세를 내야 돼. 뭐 그런 내용들이 78페이지 공급자와
아래쪽에 공급받는 자 서식권으로 표시를 해놓은 것들인 거죠. 자, 아무튼 0.5% 가산세라는 부분들로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인 거고요. 그 다음에 85페이지 아래쪽 방가로 2번에 공급시가 속하는 과세기는 확정신고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게 이제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발급받는 세금계산서에 대한 법령 내용들에 대한 부분 드렸었는데요. 뭐 그것도 동일한 부분들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뭐 일반적인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교재 쪽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는데요. 우리는 이 고민건 좀 한번 해보겠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매입세 공제받아도 괜찮긴 했지만 공급가의 0.5%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공급자가 줬어야 됐었는데 안 준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좀 불만스러운 거예요. 공급자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발급을 받긴 할 건데 0.5% 가산세는 다음번 공급을 좀 할 때 단가 조정해서 깎아줘. 이렇게 했더니 공급자가 싫다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떡할 건데? 라고 하니까 또 다른 제안을 하겠답니다. 그래서 공급자가 또 다른 어떤 제안을 하냐면, 아니, 그러면 첫 번째 제안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거가 좀 그렇다면 우리가 종이로 발급할게. 종이 발급. 종이 발급하겠다는 이 뜻은요, 속된 말로 국세청을 속이겠다는 뜻이에요. 그쵸? 1월 10일 날에 제대로 주고받았다라고 주장하겠다, 뭐 이런 뜻인 거잖아요. 근데 이 종이 발급 받으면은요, 공급자는요, 미발급이거든요. 전자세금계산 발급 대상자가 종이로 발급하는 거는 이 미발급이에요. 근데 미발급이라면 이게 2% 가산세잖아요. 그런데 2015년 세법에는 개정됐어요. 전자세금 발급 대상 법인 사업자가 종이로 발급하게 되면 가산세는 미발급이지만 1% 해줄게. 그러니까 미발급 가산세가 2%인데요. 1%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1%입니다. 그럼 공급받는 자는요, 종이로 받든 전자로 받든 공급을 받고 세금을 발급받았다면 매입세 공제 받는 거는 괜찮은 거겠죠. 그래서 이제 공급받는 자가 그래?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국세청을 속일 수만 있다면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받을까? 이렇게 예상을 취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마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것들입니다. 자, 우리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면 합계표 작성되시잖아요. 그 합계표 작성할 때 전자분하고 전자외분이 있어요. 그러면 신고기간, 과세기간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분은 전자분이고요. 11일 이후에 전송된 분은 우리가 얘기하는 전자외분을 표기해야 될 것이고, 전자외분은요, 아래쪽에다가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 등록번호, 거래 상대방이 공급가에 뭐 이런 거 다 적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안 적히면은요, 가산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안 적히면 가산세입니다. 자, 그러면 전자외로 발급받은 거니까 이거 전자외분으로 매입처분 합계표에 작성할 거고요. 근데 우리는 개인 사업자는 거래도 있기 때문에 종이도 있긴 있겠지만 상대방은 법인 사업자이고 상대방은 딱 다 전자일 텐데 우리 것만 전자외로 표기했다라면은 우리 것만 종이 등으로 표기했다는 얘기인데 과세단계 그러면 좀 금액이 좀 크다고 판단된다라면 관심을 갖겠어 안 갖겠어요? 관심 가질 수 있죠. 리스크가 커져버릴 거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합계표 등을 확인하면서 관련된 내용들을 컨펌할 거고, 이게 진짜로 공급된 것인지 공급 안 될 것인지 작성일자는 정말로 적정한 것인지를 세금계산서 등 계약서 등등을 확인하다가 뭐 발견되면 이제 문제가 터진 거겠죠. 아마 2018년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의정부세무서가 이 내용들을 컨펌해서 잡았던 사례가 있었던 걸로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쿨하게 전자로 발급 받으시고 0.5% 가산되시고 단가 조정을 좀 협의를 하셔야 되는 것들인 거지, 종이로 주급하겠다 이거는 국세청 쓰겠다는 뜻인데 국세청이 이렇게 만만치 않아요. 요건에 관련해서 문제 제기될 가능성은 충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니 이런 부분들까지 고민한다라면은 뭐 해당되는 체크에 관련된 부분도 잘 정리하셔서 제때 잘 발급받는 업무 처리가 좀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교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례건들은 지연수치 기한이 언제까지냐, 지연수치 됐을 때 가산세는 몇 프로이냐, 뭐 그것들을 말씀드린 사례이긴 한데, 뭐 지연수치 0.5% 가산세 계산하는 것들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잖아요. 신고서식 표시하는 방법들도 어렵지 않습니다. 지연수치를 발생시키지 않는 업무 처리들이 좀 되셔야 되겠다. 그런 분들의 말씀을 좀 들어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87페이지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 내에 세금 계산서를 지연 발급받는 경우에 대한 부분들로요. 5월 30일 날 제야 공급, 6월 30일 지연 발급, 7월 10일 확정 신고에 대한 부분들인데 공통적인 내용권도 다 말씀드렸던 내용들이니까 굳이 지금 고민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88페이지 방가로 4번은요. 당초 공급 시기 미발급하고 내국 시정장이 개선된 날에 영세율 세금과세 발급할 경우에 가산세 이런 부분들인데요. 해답에 대한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지연 수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라는 공통적인 내용권으로 정리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8페이지까지는 지연 발급, 지연 수치에 관련된 내용들이었었고요. 자, 89페이지에는요. 세금 계산서 미발급 가산 사례건들인데 방가로 1번에 공급 시기 전에 세금 계산 발급하고 공급 시기에 미발급할 경우에 가산세 적용권들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런 것 같아요. 유치해놔가지고 됐어요. 자, 이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23년 12월 31일 날짜 이제 과세 기간이 바뀔 때가 의미가 있으니까 이때 작성일자고요. 근데 24년 1월 3일 날짜가 실질 공급 시기예요. 그럼 공급 시기 되기 전에 세금 계산서 작성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과연 정당한 세금 계산서일까? 라는 거죠. 자, 그럼 일단 공급자는요. 공급 시기 되기 전에 세금을 발급하고 23년 2기 확정 신고 때 해당 내역들을 포기해서 신고를 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고를 미리 한 거예요. 납부도 미리 했겠네. 그러면 23년 1기 예정 신고가 공급 시기인데 이때 발급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발급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24년 1기 예정 신고도 신고도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신고 불성 시 가산세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납부는요. 1월 20일 됐잖아요. 납부 지연 가산세는 없어요. 그 내용 정리한 게 89페이지입니다. 그러면 공급 시기 되기 전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유 등이 있겠죠?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선발급 세금 계산서라고 얘기하는 것들인 거잖아요. 대금을 수령한다든가, 7일에 대금을 수령한다든가, 7일 경과 30일 대금 수령하면서 계약서에다가 지급 시기와 청구 시기를 적어 놓는다든가, 아니면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 기간 내에 세금 계산 공급 시기가 도래한다든가. 그러니까 이제 선발급 세금 계산서의 요건 충족건들을 검토하셔야 되는 그런 사항들 같아요. 그래서 공급 시기 되기 전에 세금 계산서 유리 주고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주고받는 거는 정당한 세금 계산서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공급받는 자도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미리 발급했다라는 선발급 세금 계산서라는 적절한 사실관계를 잘 정리가 되셔야 되겠다. 그런 것들로 더 체크 관련된 내용들로 정리가 되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89페이지 그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의 페널티는 뭐가 있겠느냐라는 부분을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자, 근데요. 90페이지 방가로 2번하고요. 91페이지 방가로 3번에 관련된 부분들인데 자, 이게요. 장기 활부 판매라고 아시죠? 장기 활부 판매가요. 우리가 공급이 된 다음에 대금을 2번 이상 나눠서 받고요. 마지막 잔금 받을 때 기간이 1년 경과가 되면은 장기 활부 판매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그래서 91페이지 해설사항에 장기 활부 판매의 정의를 정리해 놨는데요. 지금 90페이지에 그 그림을 좀 보시면은요. 23년 6월 날짜 제하가 공급됐어요. 24년 6월 30일 날짜 세금계산서 전액 발급됐네? 23년 9월 30일 날짜에 돈 받기로 했고요. 다음 연도 9월 30일 날짜에 돈을 받기로 했는데 약정한 거 무시하시고 미리 발급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 세금계산서는 대가를 받기로 할 때마다 세금을 주고받는 게 원칙이긴 한데 그때 발급 못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대가를 받기로 했었던 24년 9월 30일하고 24년 9월 30일 날짜에 미발급 관련된 가산세가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장기 활품에는요. 제한한 요율이 공급되고 난 다음에 발생된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대가로 받기로 약정을 했지만 미리 땡겨가지고 세금계산 발급하는 거는 그거는 오케이 인정해줄게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가산세가 없어요. 미발급 가산세는 아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랑 비슷하게 생긴 먹은 중간지급 조건부 공급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요거는 좀 이제 규모가 좀 있는 회사들이 어떤 특정 목적권에 의해서 정리를 좀 해주는 그런 내용들 같아요. 예를 들어서 23년 6월 1일 날짜에 계약금 1억을 받았어요. 선수금이죠. 그 다음에 23년 9월 30일 날짜에 중도금 성격이 1억을 또 받았어요. 이것도 선수금이겠죠.
그리고 공급은요 24년 1월 30일 날짜에 잔금 1억 받으면서 제하나 유의 공급됐습니다. 그러면 계약금 이해 대가를 한 번, 두 번 이상 받았어요? 2회 이상 받았고 계약을 받고 공급이 될 때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거죠? 이상. 자, 이런 거래를 뭐라 그러냐면은 중간지급 조건부 공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대가를 받을 때마다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을 수 있어. 그러면 23년 1기 확정 신고 때 1억 신고 들어갔고요. 23년 2기 예정 신고 때 1억 신고 들어갔고요. 24년 1월 예정 신고 때 1억 신고가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정상적으로 잘 들어가시면은 당연히 돈을 주고받았으니까 선발급 세금 계산서 인정받을 거고요. 거래 상대방도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왜 굳이 이때 안 하고 이때 받았을까라고 고민 한번 해본다면 공급받는 자는 좀 빨리 공제금을 털어내서 부가세를 좀 덜 내고 싶었던 거고 공급자도 아마 그런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제 충분하게 뭔가가 정리되면 대출 받을 때 재무제표권을 정리 좀 되긴 하는데 그 재무제표만으로 대출 받는 게 좀 불편하다 생각하는 회사들은 부가세 과표 증명권으로 해서 대출 심사를 좀 하기도 하잖아요. 부가세 과표 금액을 늘릴 수 있어요. 우리가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 얘기하죠. 근데 그게 매출액은 아닌 거잖아요. 하지만 부가세 과표가 있다는 얘기는 매출이 앞으로 발생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들이니까 대출권들을 정리하실 때 도움이 좀 되는 그런 사항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 공급자랑 공급받는 자랑 적절한 목적이 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91페이지에 있는 사례 내용들은요. 이런 사례 내용입니다. 아니, 대가를 받기로 약정을 다 했지만 이때 해당되는 부가세를 주고받지 않았어요.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대가를 받기로 약정했지만 24년 1월 30일 공급됐으니까 이때 3억 텍스 발급한 거죠. 이렇게요. 그러면 부가세의 세금 발급 원칙은요. 공급이 될 때 발급하는 게 원칙인 거잖아요. 그러면 대가로 받기로 약정한 거 무시하고 내가 공급했을 때 세금을 발급했는데 이게 무슨 잘못인 거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경우는 약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공급이 되기 전에 약정을 했으니까 대가로 받기로 약정했을 때 발급하지 않은 거에 대한 페널티가 있습니다. 이게 미발급이요. 그러면 미발급 가산세 2%, 미발급 가산세 2%, 200만 원씩의 가산세를 주고 받으셔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장기유발 판매는 한 건을 발급하는 거 괜찮은데 중간지 조건 공급은 대가로 받기로 약정할 때 발급하지 아니한 것들에 대해서는 미발급 가산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가를 받기로 약정할 때니까 이런 경우도 있죠. 아니 24년 6월 날짜에 돈을 주고받기 했는데 돈을 안 주고받은 것던 거예요. 그래서 23년 7월 날짜에 돈을 주고 받았네. 그래서 7월 1일 날짜로 끊었어요. 그러면 그것도요. 6월 1일 날짜의 발급은 미발급입니다. 대금 수령 여부랑 중요성이 있는 게 아니라 대가를 받기로 약정했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되게 중요한 게 뭐가 되냐면 계약서요. 그러니까 이 거래를 만약에 이때 발급하겠다라고 다 또 정리를 했다라면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하고 계약서를 다시 쓰셨어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야지만 공급할 때 우리가 정확하게 세금의 3억짜리를 주고받겠다. 뭐 이런 내용 컨펌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무조사 하다가 기본적으로 공급이 좀 의심되면은 계약서 까잖아요. 세금 계산서, 거래 명세서 일치성들 다 확인할 거거든요. 그런 것들로 불거지는 문제가 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일반적인 내용은 아니겠지만 뭔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계획이 정확한 내용 정리되지 않으면은 틀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3번은 그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연 수치, 지연 발급 뭐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는 적절한 관리권들은 잘 정리되셔야 될 걸로 판단이 좀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이제 수정세금 계산서 관련된 부분들을 정리할 건데, 근데 이 수정세금 계산서는요. 개인적으로 몇 가지를 좀 체크를 좀 해보시는 게 되게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이 세금 계산서에 관련돼서 요약정리해 놓은 표가 좀 있어요. 114페이지가 세금계산서 색신 요약정리라고 되어 있고요. 뭐 공급시기 등 정리되어 있고, 그다음에 장기 할판매 등등등 내용 정리되어 있고요. 개인적으로 교재 쪽에 있는
팁이라고 적혀져 있는 내용들은 제가 업무 처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을 좀 요약정리한 내용들이니까 팁에 있는 부분들 위주로 해서 보시는 것들도 생각보다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118페이지 실무 팁은 완성도 기준, 119페이지 실무 팁은 중간 직급 조건부 사례건들로 내용 정리가 되어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반적인 부가세 다 정리하셨을 테니까 그 정도 핵심적인 내용들로 컨펌만 좀 해보고요. 페이지는 120페이지인데요. 자,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특례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월합계 세금계산서하고요. 선발급 세금계산서 요건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긴 한데 다만 121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첫 번째 별표 표시에 18년도 하고 2019년, 2021년도 하고요. 2021년 1월 1일 해가지고요. 단계별로 세법 개정된 부분들이 하나 정리되어 있는데요. 선발급 세금계산서의 전제 조건이요. 대금을 늦게라도 수령을 해야 돼. 이런 전제 조건이었었거든요. 근데 22년 1월 1일 이후에 공급받는 분이요. 120페이지의 아래쪽 선발급 계산서 특례 쪽에 보시면 디귿번에요. 내용들이 하나 전개되어 있을 건데 디귿번에 두 번째 좀 내용 같습니다. 제약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한 세금계산서 발급일에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도래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원래 세금계산서가 발급 작성일자에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도래하는 경우에 그 전제 조건이 있었다고요. 그게 대금 수령분이야.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 히스토리가 121페이지의 첫 번째 점에 대한 히스토리입니다. 22년 1월 1일부터요. 작성일자에 속하는 공급시기 기간 내에 도래하기만 하면은 선발급 세금계산 인정해줄게. 대금 수령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히스토리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세금계산서의 선발급 계산서의 일명 전제 조건이라는 게 22년 1월 1일 들어오면서 깨졌는데요. 이게 그러면서 뭔가 하나가 더 매입세 공제권에 관련돼서 연결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권들은 나중에 매입세 공제편 하면서 말씀 좀 드릴 테니까. 아무튼 미리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겠다라고 한다면 선발급 세금계산서의 요건에 대한 부분을 잘 확인하셔서 적절한 지연 세금계산서 수취권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자, 121페이지 수정세금계산서인데 수정세금계산서가 발생되면은요. 항상 우리 고민거리가 좀 있는데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언제일까? 수정세금계산서 비거란에는 뭘 적어줘야 될까? 공급가액하고 세액은 어떤 걸 적어야 될까? 그다음에 수정세금계산서도 발급 전송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발급은 언제까지 할까? 발급 시기. 그리고 혹시 이 수정세금계산서 가지고 수정